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SH공사가 서울 내 87개 단지에서 총 550가구 규모 단기 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11일 16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이번 공급은 서울시 재건축 매입형 신규 단지인 신마곡 벽산블루민과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에 위치한 자녀 공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행정 자료를 활용한 2019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은 1억 1,208만 원으로 1년 사이 12.1% 늘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는 57만 168쌍으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으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42만 8,197쌍이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9일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청문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토위는 이에 앞서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결혼 후에도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고 출산 계획까지도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다양하게 쏟아내고 있지만은요, 정말 시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부족함이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나 문자 이용 가능한데요. 방송 중에 생기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도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치신 후에 아래 나가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들어오시면 함께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는요, 서울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을 막아보고자 여러 규제책들을 펼쳤지만은요, 어쩌면 무주택자분들께 있어서 이 서울 주택의 매수는 정말 최소한의 거주 안정 그리고 생존이 달린 문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속에서 이러한 이사님의 시각 살펴보는 시간인데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좀 무주택자 분들은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일자리 갖고 그리고 내 월급을 계속 월세로 내고 싶지 않으면 이제는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당장 내가 지금 실거주할 돈이 없지만 갭 투자를 통해서라도 서울에 지금 내 땅 한 평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그 댓글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데 요즘 여기가 서울의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댓글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전세난을 겪으면서 뭐 주절주절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정보만 믿고 집 안 사고 있다가 나 코로나 때 나 지금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리고 성과급까지 나오는 좋은 회사인데 그래도 우울하답니다. 왜냐? 그 돈이 정말 푼돈 수준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을 올려줄 생각을 하면 푼돈 수준이다. 이렇게 푸념을 하시고요. 정말 두렵고 슬프고 우울하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예견됐던 일입니다. 지금 전세가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느냐 계속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에 한 10년을 보면 우리가 인정할 건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 10년 동안 1인당 국민 그 총생산 GDRP라고 하죠. 요게 50%가 올랐습니다. 그거는 소득이 50% 올랐다는 건데요.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요 기간 동안 2019년 1월 기간 동안 50% 오른 거 우리 이거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오른 거 22개월째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30% 정도 올랐는데 요거는 폭등이다 봐야 됩니다. 요거는 분명히 정부의 규제가 낳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수요를 지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집값을 잡는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집값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 자, 서울 아파트 전월세 중 반전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반전세 비중은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무슨 영향일까요? 아무래도 종부세 인상 영향이겠죠. 그래서 이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서 반전세 비중이 2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은 이런 보유세, 이런 세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탈출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제 계속 되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 올해 말고 내년, 내후년 계속 세금은 오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 세금을 받아줄 조세 전가가 일어납니다. 이건 부동산 학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세, 우리나라는 소비세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소비세가 한 8% 되나요? 물건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거 누가 냅니까? 바로 최종 소비자, 물건 사는 사람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세 전가라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 세금이 증가하면 누가 내야 됩니까? 그 집 살고 있는 사람, 임차인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살고 있는 사람,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주택제도가 바로 전세입니다. 이 전세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그 주거에 들어가는 주거 비용을 아주 대폭 낮추면서 내가 집 사고 싶을 때 목돈 마련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게 전세였는데, 자, 이게 이제 반전세로 돌아가면서 앞으로는 월세 시장으로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개편이 되고 있는 게 수순이다. 이렇게 되면은 월세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반전세가 계속 증가하면서 임대의 그 금액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몇 달 전에는 아파트에 패닉 바잉이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그 이후로도 계속 올랐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수준에 도저히 아파트는 연끌을 해서도 못 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빌라라도 사야 안심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7월부터 11월 3개월째 지금 다세대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이제까지 다세대 연립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지금 한 7,2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12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빌라를 지금 막 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 둘 다 지금 빌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거주는 이제 전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빌라 매수해서 내가 거주 안정을 꾀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트를 서울에서 3억 원 이상 이렇게 전세 끼고 사게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 회수됩니다. 그래서 빌라는 거기가 그런 규제가 없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제 혜택이 아주 유지가 되죠. 빌라는. 그래서 아직 요 수요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걱정되는 게 제주택 3위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우리가 서울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넘사벽이 되고 있죠. 서울대는 다 가고 싶어 하죠. 여기를 가면 뭔가 내 인생이 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를 서울 아파트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수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재수생이 서울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가? 이 재수생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대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건데, 서울대 말고 나는 아무 대학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재수생 3위라는 걸 기억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자, 재수생 1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분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냐? 현금 4억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갭 투자 또는 가점을 높여서 청약을 했을 때 대출 규제가 있어도 그래도 현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재개발 입주권, 뭐 광명 이런 데 가서 3, 4억 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금이 없다. 근데 매년 7, 8천만 원씩 내가 모을 수 있다. 이거는 내 연봉의 7, 8천이라는 게 아니라 다 쓰고 나서 모을 수 있는, 적금 모을 수 있는 게 7, 8천이다. 이렇게 해야만 집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요거가 자기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재수생 어떻게 되냐. 현금 1억 정도 뭐 보유를 하고 있던 끌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분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아파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뭐 브랜드, 단지수 이런 거 상관없이 나홀로 아파트든 그냥 아파트라고 등기부등본 찍히는 거, 서울에 있는 거 또는 외곽에 있는 거 거의 끝에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대신 발품을 많이 팔거나 좀 더 자기가 플러스 알파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해야 되겠죠. 근데 신용대출도 이제 막혔죠.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현금이 지금 1,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보증금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에 거주하면서 일정 그 소득을 계속 월세로 지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감생심 나 무슨 집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있다가는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서울 다세대나 오피스텔에 갭 투자라도 먼저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현실적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한번 내가 지금 보증금 빼서라도 내가 이거를 갭 투자를 할 생각을 했다는 거는 대단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미래를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할 거 다 하고 여러분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뭔가 리스크를 갖고 지금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조금 선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나? 서울에 지금 복합 환승역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그중에서도 사당 이수 권역 여기에 포인트 둡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고 계획은 잡혀 있으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아직 지금 저평가 강남권인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남아 있다. 그 밑에 청량리 주변도 가끔은 나옵니다. 그러고 여의도, 서울역, 삼성, 뭐 영동대로 이쪽은 뭐 좋은 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소액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6호선 라인을 주목하십시오. 6호선 라인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망원, 합정, 그리고 광흥창, 그리고 삼각지, 그리고 뭐 신당, 청구, 약수, 그다음에 이태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강북의 대표 상권들, 되게 독특한 상권들이 있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이 상권 개발이 앞으로 도시 개발의 목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아직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6호선 라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들을 공략해 보시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세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뭐 오르지도 않고 오피스텔 뭐 갖자마자 계속 이런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들만 듣고 본인은 아파트만 살 거야. 그거는 나 지금 점수가 한참 모자란데 대학도 서울대만 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점수에 맞춰서 다른 대학을 가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시 서울대 편입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투룸을 얘기를 한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원룸이 아니라. 그리고 강남의 업무단지가 가장 크죠. 업무단지. 그러니까 강남과 가장 접근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딱 보면 위에가 북쪽에 뭐가 보입니까? 성동구 트리마제가 보이죠. 성동구를 공략해 보십시오. 성동구는 아직 미개발 지역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비집고 들어가셔야 되고 서울숲이 있지만 또 공원이 조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세 가지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무주택자분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지난주만 해도 한 3분 제가 구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보람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1,000에서 3,000만 원 나 그것도 없고 내가 지금 미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월세 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2개월 전에 오신 분이 500만 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 2개월 기다려서 500만 원으로 갭 투자하셨습니다. 제가 투기를 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 현타의 시간이 옵니다. 현실 자각 타임.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본인이 한번 10분 동안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자산과 앞으로 늘어날 소득 수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냥 다시 집으로 지방에 있는 집으로 갈지 아니면 서울에서 정말 계속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서울의 강남 부자들한테 약간 고마운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서울의 강남 부자들이 아파트 30평대 대지 지분이 6평에서 10평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평창동처럼 100평, 200평의 땅에 만약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할 땅, 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6평, 10평도 안 되는 땅에 만족하고 있는 서울 강남 부자들한테 아직은 저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분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빨리 갭 투자해 놓으셔서 최소한의 거주 안정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 살펴드리고 전망과 함께 매수 시 포인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보시고 희망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오를까 봐 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화 통해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실거주와 시세 차익 동시에 할 수 있는 서울 역세권 다세대 주택에 대한 상담입니다. 1:1 무료 상담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사님과 함께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4호선, 7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수역 주변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3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 시간에 서울 지역의 역세권, 입지 좋은 부동산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할 곳이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생활하기 어떨지 인프라까지 입지부터 만나볼까요? 네, 방배동은 이제 강남권에서 여러분께서 저평가 되어 있다고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만큼 강남권에 대한 열망이 아직은 식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강남권은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하지만 사실 접근이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뭐 빌라든 뭐든 정말 하나 내가 갖고 있으면 앞으로 미래가 좀 든든한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방배권역 가보겠는데 방배동은 지금 강남역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오른쪽은 강남구고요. 그 왼쪽이 이제 서초구가 되겠죠. 예, 서초구 중에서도 지금 내방역과 그리고 이수역 요 일대를 이루는 것이 방배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봉제산과 서리풀 공원 이렇게 강남권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아주 큰 녹지 공간까지 갖고 있어서 사실 서초동의 방배동 하면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 많겠죠. 물론 고급 주택 단지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사실 빌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어떻게 변하냐? 모두 재건축 단지로 변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특히 이 서초권역에서 가장 명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바로 이제 학군 프리미엄입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수역 주변을 가보겠습니다. 이수역 주변에 설해초, 서문여고, 뭐 방배중학교 이렇게 대표적인 게 굉장히 많고 가까운 곳에 서울고 그리고 서초고, 상문고 정말 많이 들어보신 이 명문 학군들입니다.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이 일대에 학군 배정 받을 수 있는 게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학군 프리미엄이 그냥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대표적인 강남 8학군이고요. 어제 수능이고 오늘부터 이제 대학별 고사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5년 후 2030년부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육제도 개편.
그 특목고 자사고 이것이 1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강남 8학군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자사고 특목고가 5년 후에 모두 일괄 폐지되고요.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학군이 원래 강세였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다시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게 전셋값에 지금 전세난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잘 보시면 이게 바로 대치동, 목동 그리고 여기 중계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군 좋은 곳에 지금 계속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내가 2시간을 걸려서도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기가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좋은 인맥들로 지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곳은 절대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프리미엄까지 이제 앞으로 붙는다 하면은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결혼도 안 했고 아기도 없는데 학군 프리미엄 상관없다? 상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군 프리미엄 있는 곳에는 주거 환경이 제일 좋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들어오죠. 거기에는 당연히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챙기셔야 된다. 자, 방배동에 지금 아주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가 재건축하면 다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이 훌륭하면 빌라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빌라 재건축이 15개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방배동이고요. 방배동은 사실 그동안 강남 서초의 외곽 지역으로 붙어 있으면서 배우 주거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강남에 꼭 직장을 가져야 되는 사람, 그러나 주거 부담이 너무 심했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주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라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들이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다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처분 인가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에서 거의 이게 완성이 되면 한 8,000세대 넘게 들어오게 되죠. 방배 5구역과 6구역이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이수역 주변이 바로 방배 5구역과 6구역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지금 빠진 지역들도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주목하셔야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 저밀도 재건축도 방배역 아래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아, 삼익 그리고 임강 아파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방배 그랑자에는 경남 아파트 재건축으로 내년이면 입주를 하고요. 아트자에는 방배 3구역, 요거는 이제 이곳에 현재 신축 아파트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아파트 매매가 시세를 보면은 지금 한 20억에서 23억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비용은 한 11억에서 13억 이렇게 나와 있는 굉장히 지금 넘사벽 동네죠. 자, 여기에서 이제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바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테헤란로 업무단지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10분 내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방 역세권의 종상향을 통해서 이곳은 내방 역세권의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업무 상업시설이 또 들어옵니다. 이 7호선 라인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정보사 부지가 그 위에 올라오는데, 자, 여기는 국내 굴지의 MDN 그룹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실리콘밸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바이오, 그다음에 IT 기업들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생기죠. 다 아파트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서초동에서 방배동에서 투룸 주택의 가치 상승합니다. 이런 거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조감도 보고 계시죠. 마치 우리 스탠포드 대학의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거를 딴다고 합니다. 자, 이수역 주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당 이수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4당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합 환승센터 앞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환승역 주변에 제가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랜드마크가 또 들어오면서 자, 남부 광역 철도가 들어오죠. 남부광역철도가 사당역을 지나게 되는데 이거는 2호선의 급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 비노선과 이어지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자, 이수역 주변에 바로 사당 이수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방배 5구역과 6구역을 끼고 있는 요 지역이고요. 서문여고와 방배초 이렇게 지금 학군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곳의 가치는 높아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군이 좋다라는 서초구 방배동만의 프리미엄이 앞으로 흐름을 봤을 때 더 대세가 될 걸로 보이고요. 정비 사업까지 이루어지면은 이제 더 고급 주거 단지로 바뀔 텐데, 자, 강남에 우리가 진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결국 가격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룸의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투룸보다 지금 한 1억에서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겠죠. 예, 투룸 기준이고요. 4억 3천에서 5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 4억 원에서 4억 8천만 원 이렇게 평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3천에서 4천만 원. 그동안 강남권에서 지금 들어오기 힘들었던 그런 아주 소액의 투자금입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이수역, 도보 6분, 7분 정도의 역세권 입니다. 그리고 방배 6구역과 5구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학세권에 바로 명문학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실평수가 14평에서 17평 그리고 대지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대지가 7평, 8평의 아주 큰 대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남 부자 부러울 거 없습니다. 네, 강남 전세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오늘 소개드린 부동산처럼 실거주 그리고 투자의 목적까지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울 역세권 다세대 주택에 대한 1:1 무료 전화 상담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많은 연락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자, 이지원 이사님과 만나본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두 지역으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지역 다 그 GTX C 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첫 지역 집값과 전셋값으로 상승으로 떠들썩한 지역인데요. 바로 노도공이라고 불리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서울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그런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GTX 등의 호재로 그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또 보여지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대형 업무타운을 지나는 그런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더불어 GTX 노선의 추가로 그런 대형 업무타운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서 그 가치가 더욱 주목되는 지역입니다. 오늘 이 두 지역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근처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2억 7,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올해는 강남보다 강북 지역의 상승세가 더 무서웠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강북 지역을 유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도강이 좀 꼽히잖아요. 도봉구 쪽은 어떨까요? 예, 서울 2030 플랜의 7강역 중심지로 그렇게 다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되고 있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창동 지역은 1980년도에서부터 90년대에 그런 서울시의 그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주거 지역 집중 지역으로서 서울 외곽의 그런 베드타운으로서의 지역 이미지가 그렇게 자리 잡혀 있던 지역이나 현재는 그러한 이미지를 벗어나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그런 창동이 도시재생 사업이 현재 한창 진행 중인데요. 창동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창원 및 그런 문화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서울 아레나가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도광이라 하여서 뉴스에 심심치 않게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인 그 도봉 같은 경우 그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속 상승 중이고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또 90% 이상 존재하고 있고 신축의 희소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창동역 주변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또 신축 빌라들이 없는 그런 희소적인 측면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동역 같은 경우에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다음 정거장인 또 노원역에서 노원역 그 7호선을 이용해서 또 의정부와 강남으로 또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신다면은 서울 중심부와 그리고 경기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 입지적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보면요, 창동 상계 주변으로 대형 마트, 이마트, 또 하나로마트, 농협마트 등이 있고 여왕과 또 백화점, 또 먹자골목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창동 상계 지역은 학원가와 또 학군으로서도 우수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창일중학교와 또 서울외고를 비롯해서 4개의 초등학교와 또 2개의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 등 풍부한 학군 수요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 역사문화공원을 시작으로 중랑천 수변공원과 북한산, 수락산, 도봉산 등의 그런 접근이 쉬워서 공원과 녹지 환경 또한 우수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입지적으로 기본은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북 지역을 알아보신 분들은 창동역 그 역세권 개발 소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 개발일까요? 예, 창동에서 우선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창동 상계 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인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동 상계 지역은 주거의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서울 아레나와 그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또 들어옴으로써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그런 대형 상권 밀집 지역을 신경제 중심지로 본격 개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제 중심지 개발 첫 번째로 그 창동의 그런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2024년 1월 완공될 예정이고요. 또 문화체육시설 부지 또 5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약 2만여 석의 그런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약 250만 명의 국내외 그런 관람객이 또 방문이 예상이 되고요. 약 300여 개의 그런 문화기업과 약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또 창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이곳 창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팝 도시로 또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으로 또 이루어진 또 창업센터 및 그런 문화산업 단지가 만들어지고 그런 대중음악 콘서트, 또 주중 쇼케이스, 또 팬미팅, 뮤지컬 등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연장도 2,000여 석이 또 따로 구성이 되고 또 한국 대중음악의 그런 명예의 전당과 또 K-팝 그 특별 전시관, 또 뮤지엄 샵 등 대중음악 지원 시설 그런 전시관도 또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과 또 유동 인구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런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창동의 차량 기지가 그 남양주 그런 철마산 차량 기지로 옮겨가고 그런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 이 두 부지가 또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또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차량 기지 개발 방향을 또 의료와 그 바이오 메디컬 산업으로 가득 잡아서 또 일자리 창출 관련 그 연구 시설 기업 등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의료 서비스와 이런 양질의 일자리는 주변 인프라 시설과 맞물리면서 많은 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동 상계 지역은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또 지역인데요. 이 부분 이미 많은 소식들을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하여서 서울 동북부도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 또 보여집니다. 또 교통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점, 즉 강남으로의 또 접근성과 또 3도심으로의 접근성, 또 그런 주변의 그런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는 부분인데요.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지하 사업으로 터널이 완공이 되면 창동에서 강남까지 또 10분대로 단축이 되고 또 창동 상계 지역과 그 영동대로 마이스를 연결하는 그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이 되어서 강남, 강북 그런 균형적인 발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도로를 지하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일대는 그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로
친환경 수변 공원으로 또 조성이 됩니다. 요즘 팍세권이라 불리는 수변 공원이 생김으로써 산책 또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형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로 2021년 착공 목표인 GTX-C 노선을 기점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GTX-C 노선으로 창동에서 삼성역까지 현재 60분대에서 10분대로 또 창동에서 수원까지 10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이 돼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또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그 창동역과 당고개역의 그런 지상 철도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지하 사업도 검토 중이고요. 또 남양주 진접 지역으로 이어지는 그 4호선 진접선이 내년 5월에 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4호선 남양주 지역으로 그렇게 지하철이 또 연결이 되면 별내 진접 지역에서 오는 그런 유동 인구와 또 일자리 수요 또한 그걸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지역 GTX 노선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 또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이고요. 도심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부동산의 가격 상상을 마찬가지로 도봉구 창동도 받을 수 있고 또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또 신경제 중심지로 탈피하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GTX와 또 동북선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 등이 엮여 있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있으면 강남으로 10분대 길이 뚫리고요. 좀 부족하게 느껴졌던 업무 시설까지 속속 들어오는 모습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세가 실거주 겸 투자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소액이라고 하셔서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예, 노도광에 속한 도봉구입니다. 이 지역 뉴스에서 자주 접해 보실 텐데요. 앞으로 이 지역 어떻게 변모해 나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으로서 3룸 가격이 2억 7,500에서 2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데요.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대략 500에서 3천만 원 정도 금액에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월세를 생각하시면 그 2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대출 안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 대출 금액 1억 1,400에서 1억 2천만 원, 그 실투자금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보증금 3천에서 5천, 월 80에서 90에 그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입니다. 500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래 전화번호 02-315-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내가 편하게 살면서 또 점점 내가 사는 지역이 좋아지는 걸 보는 게 참 흐뭇할 것 같거든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도봉구 창동 서울에서 좀 멀다, 중심지에서 멀다 좀 느낄 수 있겠는데 또 그곳의 가격이 또 오르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 그런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인 노도강의 그런 아파트 84제곱 전세 가격이 7억 원을 돌파하는 등 그 심상치 않은 상승 흐름을 또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런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그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또 투자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지역 주변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이번엔 또 강남 3구라고 하니까 입지는 좀 보장돼 있겠다란 기대감이 드는데요. 양재동 쪽의 주변 상권이나 인프라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항상 꼽히는 그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초구 안에서도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재동에 또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곳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지에 있어서 교통편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투자처나 또 실거주 하실 때나 누구나 그런 지하철의 대중교통이 그런 조건들을 또 따지게 되실 겁니다.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하철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 황금 노선이라 불릴 수 있겠고요. 또 연장선이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노선들의 향후 또 어떻게 힘이 미칠 것인가를 또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하철 노선 중에서 가장 그렇게 좋은 곳을 고르라고 하면은 그 빠르고
또 쾌적하면서 대형 업무타운을 다 거치는 그러한 노선들을 또 살펴보실 텐데 신분당선을 살펴보면 노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뭐 수원 쪽이나 광교라든지 또 판교 일부분의 그런 가격들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또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신분당선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또 이 신분당선은 광역 노선으로 또 역도 많이 없어서 굉장히 또 빠르게 지역을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대형 업무타운을 지나는지가 또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은 2단계까지 구성이 된다면요. 용산까지 구성이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서울역까지 또 구성이 된다면 판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강남, 또 용산, 서울역에 이르는 그런 대형 업무타운들을 또 중심을 관통하는 라인이라 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과거 9호선 놓치셨던 분들 상당히 또 후회하셨을 텐데요. 9호선이 가지고 있던 힘도 또 마곡 라인이나 또 여의도 라인, 또 강남 중심 라인을 또 관통하던 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 양재동이 또 양재천을 끼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한 입지로 또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탄천이나 뭐 청계천, 또 불광천, 중랑천 등 여러 천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 서울 강남 안에서 그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또 많지 않습니다. 양재천을 끼고 있는 도곡동과 또 뭐 대치동, 개포동, 또 양재동과 그 위치를 같이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겠고요. 누구나 다 그 한강의 또 프리미엄적인 위치를 또 선호하고 있지만 그러한 입지는 또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모두가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천변으로 또 그 논을 돌리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강남의 천변 라인 중 양재동이 또 가장 저평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재동에서 대형 업무타운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태안항로의 그런 벤처산업 벨트와 또 봉은사로의 그 성형 및 의료 관광 벨트,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그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 타운 등으로 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바로 인근의 양재 R&D 연구산업 벨트 등의 또 직주 근접성도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교통을 살펴보면요.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서울 어디로든 또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대중교통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경부고속도로의 진입이 또 편리하기 때문에 고속터미널이나 또 남부터미널 등을 이용해 또 지방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곳이 그런 쾌적한 입지와 또 주거 환경 그리고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이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강남 안에서 흔하지 않게 옆으로는 천이 흐르고요. 살기 좋은 동네 하면 떠오르는 곳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자, 여기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좀 이걸 누리면서 개발까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서초구 양재동은 그런 다양한 개발 호재로 또 많이 엮여 있는데요. 먼저 R&CD 그 특구 조성이 진행 중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핵심 기술 연계 및 그리고 융합과 지역사회 교류를 개념을 더해서 또 자족 기능을 갖춘다는 내용으로 그 4개의 권역과 5개의 그런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특구를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또 삼성, 뭐 LG, 그 KT, 뭐 현대기아자동차 등의 그런 글로벌 기업 등의 연구소가 또 집적된 지역으로서 자생적 R&D 시설, 그리고 집적지와 R&CD 혁신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서울과 수도권을 이어주는 그 또 지리적 거점과 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상생적 거점과 또 기술과 또 산업 간의 혁신적 연계, 또 다양한 문화들의 다양한 연계 등이 또 입지적의 그런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그 최적지로 또 여길 수 있겠고요. 또한 그 판교 테크노밸리와 또 가깝고 또 교통 물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또 기업 연구소가 또 선호하며 또 강남의 그러한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연구 인력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또 풍부한 공무원 자원 등 그 R&D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잠재력이 뛰어난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양재역 및 양재 IC 주변으로 대기업 22곳과 또 약 중소기업 250여 곳이 다수 입지해 있는 상황인데요. 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 이동하면서 주변에 또 교통환경 또한 좋아지고 있어서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업무시설과 연구시설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원 등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시민의 숲, R&CD 특화 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 문화예술 공연 거리 및
그 거리 예술 전동도 조성이 되어서 삶의 질 향상 또한 더욱 향상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서초대로의 그런 개발 계획입니다.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이 지역이 개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남역과 서초역 일대에 그 58만여 부지에 종산량이 계획되어 있고요. 용적률 1000%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상업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과 일자리 창출 및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또 확장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다음 호재로는 이제는 다들 아시는 GTX C 노선이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3호선과 그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또 앞으로 GTX 노선의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변모하게 되는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또 GBC가 들어서는 삼성역이 GTX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서 직장으로의 그런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요. 현재 또 공사 중인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과 관련하여서 또 양재 IC 주변으로 지하 차도 또한 공사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또 이동 간의 교통 체증 또한 그 많은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신분당선 연장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강남에서부터 연결된 부분을 1단계로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고요. 현재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한남 뉴타운을 지나는 2단계 사업으로 또 용산까지 연장을 하게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그 용산까지 연결하게 됨으로써 그럼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 또 앞으로 이 신분당선이 강남 한복판을 지남으로써 대형 업무 시설 및 그런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인기 지역들만 지나간다는 점. 그 중에서 양재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지하 사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상습 정체 구간인 그 지하를 통해서 교통 체증이 또 완화가 되고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서 또 발생되었던 매연들이 또 차량이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더욱 그 환경이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상에는 부족했던 녹지 시설과 또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섬으로써 생겨나는 일자리는 물론 이 지역의 교통에 그런 대박 변화를 줄 수 있는 개발로 보여질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프리미엄 교통 호재로 꼽히는 GTX 신호선이 직접 관통하게 되는 양재역 역세권이고요. 옆에 청까지 흐른다면 강남 안에서 참 희소한 조건의 주택으로 보이는데요. 방 2개짜리는 지금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예, 양재동 같은 경우 전세 공급보다 그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또 황금성에서도 장점을 보일 수 있겠고요. 주변의 그런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경쟁력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투룸의 금액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의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금액의 투자 가능하시다 또 설명드릴 수 있겠고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더 가능하시다는 그런 전제하에 예상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또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 2천만 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많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02-1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2천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곳 양재동을 보시면요. 주변이 산과 또 공원, 그리고 양재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와 함께 임장활동 통해서 그 주변의 개활지와 또 해당 지역의 특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현장의 장점이라고 하면 입지도 입지지만 양재천 1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천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적인 가치를 누려보실 수 있겠고 또 코너변에 위치한 세동 건물로서 뒤로 또 도로를 끼고 있어서 막히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건물 자체에 또 상가동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시설들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고 자체 인프라가 또한 뛰어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32세대의 넓은 투룸, 거실, 욕실, 다용도실 그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또 임차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또 임대차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재천과 양재역을 동시에 누려볼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부동산 시장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자 설명회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가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대1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1대1 무료 상담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